베르나르 베르베르 사람을 찾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여신을 닮았어요. 이름마저도 여신의 이름을 따서 누트라고 하죠. 동이 트고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면 암탉나기 전에 목욕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를 홀짝거립니다. 그 음료는 오래된 코린트 포도주로 만든 식초에 진주를 녹여서 만든 것으로서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랍니다. 싹싹한 하녀들이 그녀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동안 오케스트라가 그녀만을 위한 찬가를 연주해요. 그 찬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합창곡이에요. 합창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밤꾀꼬리 8,300마리로 이루어진 합창단이거든요. 목욕이 끝나면 누트는 보리음료에 유칼립투스 잎을 적셔서 아침을 먹어요. 그런 다음 화장을 하죠. 누트는 펄 아이섀도를 손수 상하 유발에 빻아서 은빛가루를 낸 다음 그것을 기다란 속눈썹이 달린 얇고 맑은 눈꺼풀에 발라요. 또 개양비비꽃 색소를 넣어 만든 향료로 입술에 붉은빛을 더 돋보이게 하죠. 그 다음엔 낙지 먹물로 만든 검은 매니큐어를 손톱과 발톱에 칠해요. 그녀는 늘 금실로 짠 튜닉을 입어요. 머리에는 핏빛 루비를 달고 배꼽에는 사파이어를 박죠. 귓불과 목에는 향수를 살짝 발라요. 베르가모트즙을 첨가한 흰 사향을 한 번에 3방울쯤 사용하는데 이 향수는 크레타 섬에서 온 어떤 늙은 노예가 그녀를 위해 만든 거랍니다. 그녀는 북쪽 야만족들의 나라를 가끔 여행해요. 그 노예는 언젠가 거기에 갔다가 오는 길에 데려왔대요. 누트는 노예들을 때리지 않아요. 여자 노예가 자기보다 더 예쁠 때는 예외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죠. 누트가 말을 할 때면 그녀의 귀고리가 이슬처럼 반짝이고 그녀가 걸어 다닐 때면 발찌가 종처럼 짤랑거려요. 하인들이 그녀의 표범을 데려오네요. 산브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표범은 오로지 그녀를 위해서만 살아요. 누트는 일을 하지 않아요. 손을 다칠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또 누트는 일을 하면 주름이 생기고 수명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믿고 있어요. 누트는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그저 맛만 볼 뿐이고 숨을 쉰다기보다는 그저 가볍게 떨 뿐이에요. 누트는 한 사람의 여자일 뿐만 아니라 태양의 샛별과도 맞먹는 하나의 별이기도 하죠. 누트는 태생이 고귀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바람의 딸이라고 해요. 평민들과 어울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히 나일강유역에서 일요일에 오리너구리 경주가 열릴 때에는 기꺼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죠. 누트는 종종 자기네 정원을 벗어난 곳에서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 그녀가 지나가는 길에 피어있는 꽃들이
그녀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앞다투어 향기를 발산하죠.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는데도 말이에요. 어쩌다 누트는 검은 가죽으로 된 액세서리를 구입하기도 해요. 사실 누트는 늘 서민적인 면모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런 액세서리를 실제로 착용할 만큼 상스럽게 굴지는 않죠. 점심때 누트는 주로 피자를 먹어요. 멸치가 들어간 건 좋아하지 않고 카프르와 마요라나와 물소젓으로 만든 모짜렐라 치즈와 신선한 올리브유가 들어간 걸 좋아하죠. 그녀가 먹는 피자는 반드시 일단 장작을 떼는 화덕에서 구운 것이라야 하고, 피자 반죽을 만드는 일은 양지 바른 밭에서 햇볕을 많이 받고 자란 것이어야 해요. 그녀가 피자에 곁들여 먹는 것은 야채 샐러드인데, 이 샐러드에는 채소의 고갱이만 들어가야 하죠. 누트는 채소의 딱딱한 겉잎이 어금니에 씹히면서 와삭와삭 음산한 소리가 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발삼 소스는 샐러드에 직접 뿌리지 않고 따로 놓고 먹죠. 이 소스에는 카민 향이 들어가야 하고 온도가 체온과 비슷해야 해요. 누트의 걸음걸이는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사뿐하고 그녀가 말하는 건 노래를 하는 것과 같아요. 누트는 무엇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하고 무엇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죠. 누트는 집에 돌아오면 이따금 류트를 연주해요. 손톱을 아주 길게 기른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류트의 혀를 어루만지죠. 그때마다 누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누트는 손님을 맞아들여요. 그녀는 미묘하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인사말이나 칭찬의 말을 짓는데 능숙해요. 그녀는 그런 말들을 파피루스 종이에 적고 석고박으로 장식해서 손님들에게 선물합니다. 그녀의 재치는 늘 모두의 경탄을 불러일으키죠. 누트에게는 히포시아스라는 오빠가 있어요. 그는 그녀를 남몰래 사랑해요. 그래서 13살 이상의 남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언제든 짝이 될 만한 괜찮은 청년을 만나면 주저없이 히포시아스를 내쫓으리라는 것을 말이죠. 하늘에 어둠의 물결이 잇따라 밀려와 구름마저 삼켜버리는 밤이 오면 누트는 발코니 난간에 힘없이 기대어 삶의 의미와 우주의 신비에 관해서 명상을 해요. 그럴 때 그녀의 손은 비둘기와 누에고치들이 뒤섞여 있는 단지 속을 헤매고 다녀요. 그러고 나면 손에서 약간 시큼한 맛이 나죠.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현자로부터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현자는 옛날 옛적 신들이 서로 싸우던 때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연의 힘들이 건곤일척의 대접전을 벌여 인간 세상을 만든 일도 이야기해주죠. 또 요정, 켄타우로스, 그리핀, 게르빈 천사 등이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줘요.
현자는 종종 불운한 영웅들의 공적을 찬양합니다. 자기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싸운 영웅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요. 뉴트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늘 깊은 생각에 잠기죠. 얼마 전부터 뉴트는 새로운 소일거리에 몰두하고 있어요. 이웃나라들을 침략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녀는 벌써 나미비아를 공격했고 남쪽의 누미디아 사람들과 전투를 벌였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뉴트의 군대는 전력이 그다지 신통치 못해요. 그녀의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병사들은 주로 바타비아의 용병, 몰도바의 궁수, 스위스의 투석병, 황곤니에 청산가리를 발라놓은 아틀라스 사자, 부리가 면도날로 덮여있는 타조, 불을 토하는 독수리, 코에서 끈끈물을 뿜도록 길들여진 난쟁이 코끼리, 뜨거운 기름으로 폭격을 가할 수 있는 샘의 등이에요. 따라서 21세기의 새로운 병기를 당하기에는 역부족이죠. 바로 그런 사정 때문에 뉴트는 자기 군대를 현대화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녀는 그가 뛰어난 검객이기를 바라고 적어도 자기 나라만큼 큰 나라의 왕자이기를 바라고 있죠. 또 코끼리 조련에 능숙하고 옷을 잘 입는 남자, 바닥에 침을 뱉지 않고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쑤시지 않는 남자, 그녀 이외의 다른 미인에겐 무감한 남자, 물리치료의 현대적 테크닉을 익힌 남자, 병역의 의무는 물론 가족 부양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남자이기를 바라죠. 또한 뉴트는 그가 온순하면서도 야성적인 남자이기를 원해요. 귀공자이면서도 때로는 불안당처럼 굴 줄 알아야 하고 순종하면서도 때로는 반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뉴트는 따분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 남자가 차분하면서도 때로는 질풍 같은 격정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길 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잘생겼지만 자기가 잘생겼다는 걸 의식하지 않는 남자라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000cc 이상의 멋진 빨간색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은행 구좌에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마지막 조건이 충족된다면 나머지 조건들은 부차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더군요. 뉴트가 찾는 남자는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혹시 그런 사람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뉴트에게 알려주세요. 편집자 앞으로 편지를 보내주시면 그녀에게 바로 전달하겠습니다.